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뉴욕의 미술 시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은 왜 1달러로 입장이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뉴욕은 금융의 중심지로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세계 미술 시장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뉴욕에는 세계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메트로폴리탄이 있고 소위 모마라고 불리며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작품이 모여있는 이 뉴욕 현대미술관, 그리고 독특한 외형을 지닌 건축으로도 유명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구겐하임 미술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인근에 자리 잡은 휘트니 미술관도 단일 전시 공간으로는 뉴욕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술관입니다. 미국은 단연 세계 최대의 미술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현대 미술의 중심지는 바로 뉴욕입니다. 혹시 빌바오 효과 또는 구겐하임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 하나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스페인의 한 도시의 성장에서 시작된 용어인데요. 스페인의 철강과 조선업 중심의 도시였던 빌바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철강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급격하게 쇠퇴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도시에 들어서면서 도시 전체가 활기를 찾았습니다. 쇠퇴하던 공업도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됐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것이 바로 구겐하임 미술관이었습니다. 이 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스페인 항구 도시 빌바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빌바오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10년간 발생한 경제 효과만 2조 원에 달합니다. 그야말로 미술관 하나가 도시의 관광산업을 이끌고 또 경제를 성장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건물은 뉴욕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구겐하임 효과가 예외는 아닙니다. 이 달팽이처럼 생긴 이 독특한 외관의 저 건물은 1959년에 완공된 이후에 뉴욕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의 성공의 배경에는 세계 미술의 중심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 인물 마거리트 패기 구겐하임이 있습니다. 이 패기 구겐하임의 할아버지는 광산업으로 막대한 돈을 번 마이어 구겐하임입니다. 그리고 패기 구겐하임은 이 타이타닉호에서 생을 마감한 벤자민 구겐하임의 딸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립한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에도 더 솔로몬 구겐하임 뮤지엄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패기 구겐하임은 20대 상속으로 부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기 구겐하임은 현대미술 작품을 끊임없이 사들인 인물입니다. 패기가 20대 초반에 상속으로 받은 금액만 당시 돈으로 250만 달러,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약 4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특히 하루에 한 점씩 그림을 싹쓸이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미술품의 가격이 떨어지자 이를 다 사들였습니다. 또 유럽 예술가들의 망명도 돕기도 했습니다. 뉴욕으로 와서는 유럽에서 수집한 현대미술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이 패기의 갤러리에는 유럽에서 온 작품들과 그리고 미술가들이 모였고 또 젊은 미술가들도 육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미술가 지원을 통해서 탄생한 현대 미술가가 바로 잭슨 폴록입니다. 패기는 폴록을 발굴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성취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패기는 1979년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생전에 자신의 컬렉션을 모두 이 큰아버지였던 솔로몬 구겐하임의 재단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기업인 가문의 미술품에 대한 관심과 기증이 뉴욕 미술 시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패기 구겐하임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뉴욕의 현대 미술관 모마도 이 배경에 기업인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 2세의 부인인 애비 록펠러가 친구 2명과 함께 뉴욕의 현대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이들도 이 작품 전시로 미술의 대중화와 무명 작가의 발굴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바웃 뉴욕 JP모건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JP모건도 미술 분야에 엄청난 기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JP모건 박물관만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JP 모건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7,000점이 넘는 미술품을 기증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이 기업인들의 기부는 이처럼 뉴욕의 현대 미술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한국 미술전도 열리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한국 부자 순위 1위인 이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10,000,000를 기부한 바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이 또 연결돼서 또 한국의 미술들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미국의 미술 시장이 성장한 시작점에는 이 기업인들의 기부와 기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기업인들의 기부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이 뉴요커들이 어린 시절 처음으로 미술품 기부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이곳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기부 입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생소하실 텐데 메트로폴리탄에는 보통의 성인이라면 입장료로 $30를 내야 하는데요. 현재 뉴욕의 거주자나 뉴욕 그리고 뉴저지 학생이라면 원하는 만큼만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미술관 측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미술관 측은 얼마를 낼지 너에게 달려 있지만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센트만 내면 여기를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센트 혹은 $1를 내고 미술관에 기부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1센트나 무료 입장이나 사실 차이는 없겠지만 뉴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 미술품의 가치에 따라서 돈을 내고 들어가도록 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미술관에 대한 첫 기부를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경험은 훗날 앞선 이 기업인들처럼 큰 기부로 돌아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의 미술관들은 보통 무료이거나 소액의 금액만 받고 입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장점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이 미술 작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트로폴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부의 경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결정하도록 해보는 것, 이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술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젊은 작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특히 뉴욕 소호에 가면 이 거리마다 작은 갤러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국내의 작가들의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 그룹 신화의 이민우, 가수 솔비에서 이제는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권지한 작가, 그리고 또 감독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고준 배우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보시면 이제 여기 안에 앞에 저희 전시 타이틀이 있고 참여 작가에 대한 설명이랑 왜 이 전시를 하는지 이제 설명이 조금 써 있고요. 여기서부터 고준 작가의 작품. 고준 작가가 영화 캐릭터를 이제 상상을 하고 그 캐릭터를 그린 거예요.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어떤 캐릭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마이 몬스터라는 앞으로 찍을 영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캐릭터를 이제 아이패드로 그린 겁니다. 지금 뉴욕에서 볼 수 있는 이 전시가 여기는 명작이고 여기는 네. 약간 신진 작가. 네네네. 근데 약간 좀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네.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획 의도가 저는 큐레이터다 보니까 네. 이 전시를 어떻게 하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파크 웨스트 갤러리가 워낙 이제 소장품도 많고 해서 요청을 한 거죠. So I think the exciting thing about this collection is that it's completely different than anything that we've offered here in New York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in any of our galleries. Every artist has their own unique voice. In this case, sometimes it's the voice of a pop star, sometimes it's the voice of an incredible director or actor, sometimes of an artist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But every one of these painters has a unique message that they're trying to give to the world, and it's our pleasure to bring it here to New York City. 그래서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게 병치하는 그래서 전시의 매력이 언제나 병치랑 어셈블리에 있는데
서로 조금 다른 혹은 상이한 작품들이 같이 있을 때 나오는 그런 미닝에서 또 어떤 기쁨을 주는 거라서 민우 작가 같은 경우는 저기 피카소랑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카소가 음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워낙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까 플라멩코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꼭 작업에 기타가 들어가요. 소파에 앉은 기타리스트가 있고 저 작업은 이제 여성을 많이 그렸는데 여성 편력이 되게 뛰어나서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이제 여자 얼굴이 변했어요. 근데 이 작업 자체도 민우 작가가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빨간 딱지가 붙은 걸 보고 아 이제 엄마가 우시는 걸 보셨대요. 그걸 보고 엄마를 꼭 지켜야겠다라고 지금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직접 들으시는 게 더 좋을 텐데 이 작품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세 번째 드로잉을 한 거고 그림을 이제 페인팅을 한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제 작품들을 그동안 제가 살면서 어떤 경험했던 거 인상 깊었던 것들 그 기억 속의 메모리를 꺼내서 캔버스에 옮기는 건데 이거는 사실 엄마하고 저의 어떤 그 슬픈 어떤 과거의 상황을 그려낸 건데 집이 좀 힘든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차갑이라고 하죠. 빨간 스티커가 붙었는데 그때 엄마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아파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으로 엄마 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날 새벽에 저를 깨우고 자고 있는 저를 깨우고 도망을 가자고 하면서 엄마가 저를 껴안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둘이 도망가서 살자 이러면서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가 그때 통곡하면서 울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저를 안고 저도 엄마를 안고 그때 이제 제가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다짐했던 순간 어렸을 때 그때 그 기억 그 메모리가 굉장히 되게 섬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음악을 오래 했지만 그림도 또한 더 크게 위로를 줄 것 같아서 위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림을 보고 많이 좋아해 주시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권지안입니다. 이 작업은 제가 이제 작년에 스위스의 융프라우를 다녀왔는데 그 융프라우에서 봤던 그 풍경을 그대로 한국에 와서 바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알프스 산과 거기 앞에 있는 레바노스인데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레바노스가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좀 뭔가 불안정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항상 거칠고 제가 바람을 소재로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고요함 속에서 오는 불안정함이 어쩌면 현대인이 겪는 그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고요한 어떤 레바노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레이어가 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알프스산과 어떤 레바노스 사이에 있는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음악을 허밍을 이제 시각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렀던 허밍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하나의 작업이 나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희 그 고준 배우님도 지금 여기서 작품을 전시하고 계신데요. 직접 저희가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작품들이 직접 그리신 네네. 작품들인데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다가요. 네. 근데 제가 연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내가 화실에 가서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한 작품들이고 이거를 이제 판화로 출력해서 이제 가져오게 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은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제작 연출을 하고 있어요. 제작을 시작한 거고 연출은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국내, 한국에 있는 영화제도 다 다녔고 칸 필름 페스티벌에도 3편을 갔다 온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제작을 하게 되면서 연출도 이제 병행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그 필름에 거기에 상상으로 그려진 제가 캐스팅해야 될 이미지 캐릭터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분들을 이제 찾아내야죠. 발굴해내야죠. 작품 속에 있는 그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실제로 그린 거는 한 10명 정도의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4명만 이제 온 거죠. 혹시 한 작품만 어떤 이미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여기 있는 친구가 여주인공이에요. 설정이 이제 제일교포인데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네. 아버지는 일본 분이신데 네. 이제 한국에 어학연수차 이제 왔는데 네. 정착한 곳이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정보가 없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되게 흉악한 시대 살인마 같은 분이 같은 동네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만 몰라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뉴욕에는 굉장히 다양한 미술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모마라든가 더 매트라든가 하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크고 대단한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세계적인 명화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뉴욕에서는 이 소호의 굉장히 작은 이런 전시관에서 더 가볍게 미술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미술품들을 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또 신진 작가들에게 직접 미술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술품의 단계가 있다고 하면 가벼운 단계부터 모마로 가는 그 어려운 단계까지 이 사다리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욕의 미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이런 소호의 작은 미술관들이 또 한몫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정보는 텔레그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